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이별이 지치는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이별이 지치다 못해 질리는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여러분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양이님 어떠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저희가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돌아왔죠. 그렇죠. 컴백했죠. 네,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분 보고 네. 싶었어요? 되게 네. 진심이 좀 없는 약간 억양인데 어떤가요? 그러면은 감자님이 진심을 가득 담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컷 여기까지. 너무 느끼하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프라이팬에 버터 녹이는 건가요? 네, 새벽에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꿈에 저 음성이 안 나오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양희님께서 저희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사랑이 끝난 후 오는 변화입니다. 저희 그 저번 주에 네. 사랑이 왔을 때 얘기했죠? 사랑이 왔을 때 몸의 변화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아주 분홍분홍 핑크핑크 했는데 바로 다음 주인 오늘 그냥 아주 지난주에 업이 빵빵 돼 있는 기분을 그냥 툭 끊어놓는 주제죠. 오늘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제가 한 50분 정도는 울려드릴게요. 본인이나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별이라는 단어, 네. 이 단어 그냥 듣기만 해도 정말 진절머리 나고 몸서리 쳐지지 않나요? 그렇죠. 대본에 저 이별이라는 단어를 두 글자를 딱 봤는데 저 단어를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저희가 얘기하는 그 이별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속으로 그 새끼 저 새끼부터 시작해서 네. 그 여자 저 여자부터 해가지고 네. 5만 가지 생각을 막 하잖아요. 네. 이별을 이제 안 하셨던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사랑이 찾아왔을 때 그 정반대로 이별이 됐을 때 사랑이 말 그대로 빠져나간 거죠. 네. 빠져나갔을 때 그 너덜너덜한 상태 있잖아요. 네. 내 몸에 살가죽이 흐물흐물해지고 녹아내려서 거의 뭐 약간 수채고무에 걸린 머리카락처럼. 비유가 왜 저래? 죄송합니다. 그만큼 이별 자체가 되게 삶을 많이 다운시키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양희님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싫지만 어쨌든 인간관계라는 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죠. 그렇죠. 그게 어떤 이유든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정말 껌딱지처럼 다시 나를 찾아서 들러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별이 없다면, 이별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희는 모두 아버지 어머니가 돼 있겠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희 나라 인구가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별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지만 이별을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되게 찌질하고 네. 되게 힘들고 나를 되게 찢어놓는 네. 그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은 지난주 주제와 반대로 연인 관계의 이별 후 그 사랑이 끝난 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우리 추우니까 에어컨 잠깐 끄고 해도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같이 에어컨을 꺼보도록 할게요. 뾰로로. 띠리리. 그러면은 네. 우리 에어컨을 끄고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랑이 끝나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끝나가는지를 안다는 건 뭐 누구보다 당연히 본인께서 잘 아시겠죠. 네. 본인께서 알 거고 저는 그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께서 네. 문득 내 이성이 네. 내 남자친구가 딴짓하는 거 아니야라는 거를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왜냐하면 저도 공감이 가는 게 평소와 다른 그 묘한 부분이 있어요. 네. 남자분들이 사실 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둔하고요. 둔하기 때문에 그 미묘하게 평상시에 내가 해주는 게
저 사람한테 똑같이 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해주는 게 분명히 마음에서 벌써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해주는 건 여자분들에게 다르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 다르게 작용되는 되게 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저희 그 량이님께서 거의 디테일의 여왕 아니십니까? 아우 제가 아주 퀸 네. 오브 디테일이죠. 그 세밀한 한 부분, 그 실보다 얇아요. 실보다 얇은 걸 저분은 보시기 때문에 나노 단위로 쪼개요 네, 저는. 어마어마합니다. 걸리면 다 죽어요. 그거를 보고 되게 키워요. 근데 그게 다 맞더라고요. 거의 뭐 반 무당 네. 아닌가요, 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분들이 약간 무심결에 해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무슨 일이 있구나 해서 오히려 이별을 더 네. 빨리 캐치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글쎄 이걸 여자 남자로 나눠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리고 정말 이게 사랑이 끝나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잠깐 뭔가에 마음이 상한 거에 지쳐서 그런 건지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해도 사실 솔직하게 내 바닥을 그냥 정말 벽 보고 앉아서 생각하다 보면 이거는 사실 내가 지쳤고 상처가 받았다기보다는 이 관계가 곧 끝나겠구나. 이 내 마음은 이미 끝났구나라는 걸 사실 저는 캐치를 해요. 근데 이제 이별이라는 게 워낙 싫고 내가 만났던 사람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아, 이렇게 괜찮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이별하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보고 합리화시키고 또 덮어보고 하는 건데 남자분들 보통 이렇게 어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감정이 끝난 것 같다라는 걸 캐치를 쉽게 하시나요? 내가 캐치하는 것과 상대방이 벌써 헤어질 마음이 있는 것과 나는 없는 거고 네. 내가 헤어질 마음이 있는 것과 상대방은 없는 거고의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년 반 정도 만나신 분이에요. 네. 남녀분이 1년 반 정도 만났는데 이제 여자분께서 남자분 생일날 여러 가지 또 음식도 해서 이게 좀 차려드리고 막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자분 생일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생일이니까 갖고 싶은 거 얘기해. 근데 여자분은 이제 조금 더 남자친구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갖고는 싶은데 뭐 이게 있는데 괜찮아 나는 없어도 돼. 안 줘도 돼 라고 했어요. 실제로 남자친구가 안 해줬어요. 미쳤나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봤냐면 남자분은 벌써 관심이 없어요. 나 지금 순간 네. 온다. 네, 남자분께서는 벌써 내가 이 여자한테 관심이 있고 했으면 평상시에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서 그냥 선물해주면 돼요. 맞아요. 벌써 너 갖고 싶은 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 합리적이죠. 사실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혹시나 물어본다고 네, 해서 관심이 물어본 적에서 없어서가 관심 아니라 없는 건 아닌데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생일이 진짜 막상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남자분은 조금 멀리 보지는 않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네. 굳이 뭐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생각을 안 해도 일단 지금 마음이 관심이 이미 그만큼 근데 여자분께서는 그냥 내가 해주지 말라 그래서 그냥 안 해줬더라고 할 친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눈물이 가득 찬 그렇죠. 눈망울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자분은 스스로 긍정적으로 어떻게든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걸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 내가 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안 준 거다라고 하지만 3번이나 물어봤는데 내가 3번 다 강력하게 거부했다라면서. 그렇죠. 근데 이 단순한 이 상황만 봐도 이것만 봐도 한쪽은 길게 사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또 한쪽은 또 길게 사랑하고 싶고 이건 벌써부터 이별의 기류가 네. 둘 사이에 그 단순한 하나만 봐도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몸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꼭 이별 후라고는 안 할게요. 이게 그냥 사랑이 끝나가는 과정 자체를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경 써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냉정하게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귀찮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와요. 뭘 해도 귀찮거나 아니면은 짜증이라는 게 개입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상대방한테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는 좋아할 때예요. 근데 상대방한테 서운하고 화가 나는 것보다 잔 짜증이 많아지면 그때는 사실 감정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양님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건 되게 혼자 있고 싶어요. 그 혼자 있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양이님 말씀처럼
짜증나고 하는 그런 상황들하고 맞닥뜨리 싫은 거예요. 정말 집에 혼자 있는 거 싫고 심심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는 거는 벌써 그 사람이 우리 집으로 온다고 해도 벌써 피곤하고 이미 내 정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사랑이 아니라 이별이 찾아온 거죠. 이별이 보따리 뒤에다 여러 가지를 넣어갖고 들어와요. 거기에 무기력도 들어있고요. 맞아요. 그게 네. 약간 우울해질 때 그 음. 우울증일 때 증세랑 약간 비슷한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네. 같아요. 어쩔 땐 이제 무기력을 꺼내서 입에 넣어주고 네. 또 어쩔 땐 또 약간 안절부절하게 사람 만드는 거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를 또 입에 넣어주고 둘 관계에 싸우거나 뭐 한 게 없는데. 네, 없는데도 그런 게 찾아왔을 때 굉장히 사람이 좀 처지게 돼요. 많이 처지게 되고 약간 비판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맞아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되게 부정적으로도 좀 많이 바뀌게 돼서 되게 혼자 있고 싶은 시간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단점이란 단점은 정말 저 지하 끝에 있는 것까지 삽으로 파고 또 파서 없는 것도 찾아내서 보이죠. 이것도 약간 되게 합리화라는 단어가 좀 갑자기 딱 떠오르네요. 네. 벌써 내 마음속에는 사랑에서 이별로 대처가 됐어. 대처가 됐는데 그 대처하는 거를 확실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은 거야. 네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유를 되게 따박따박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별이 딱 들어오게 되면 약간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동기부여를 좀 시켜주는 거네요. 이별할 수 있게끔 더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랑 아마 얘기하는 포맷이 비슷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사랑이 시작될 때는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엔돌핀이 돋아서 내가 잠을 일주일에 2시간씩만 자도 안 피곤하고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뭐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 앞날이 창창하고 밝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게 이미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그런 감정이 정돈이 될 때까지는 다 무기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거 하나도 없고 제가 그 전화에서 네. 약간 사랑이 찾아왔을 때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 부모님이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네. 이별도 똑같습니다. 이별이 조금 더 많이 티가 나죠. 많이 티가 나고요. 그 현관 이별하고 나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띠리리 누르고 딱 들어왔을 때 부모님께서 야 무슨 일 있니? 누구 돌아가셨니? 어디 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왜 괜찮아 뭐 얘기해 뭐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감싸주시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죠. 여보 쟤 건드리지 마. 쟤 뭔 일 있나 막 건드리지 마. 집안 분위기가 쟤를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런 것까지 티가 나요. 그게 어떤 네. 식으로 사랑이 빠져나갔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사랑에 빠져나간 게 내가 먼저 빠져나갔든 상대방이 먼저 빠져나갔든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 사랑이 빠져나간 게 너무 참 마음이 안 좋고 슬프고 이런 감정 위주면 그렇죠. 정말 그냥 쟤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든다면 풍기죠. 그냥 뭐 막 빠져나갔어요. 되게 힘들게 연애하다가 그렇게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홀가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되게 평이하게 그냥 뭐 마음에 안 들고 뭐하고 하다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히스테릭해지는 약간 그 지점이 와요. 이별 직전과 이별 후 직후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감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쟤 지금 폭발 직전이니까 건들지 말고 다들 쟤 들어오면 엎드려서 기어다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친구분들도 확실히 그 이별을 하게 됐을 때 친구의 반응을 보고서 이제 그렇게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네. 확실히 맞춰주는 것도 있고요. 네. 불씨를 좀 당기는 케이스들도 좀 약간 있고요. 어떤 마음에서 이별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또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분위기도 다른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서 막 소주 먹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꽁꽁 뭐 너무 사랑했는데 뭐 너무 슬프고 뭐 아니면 정말 그냥 가슴 아파하고 참고 담담하게 보내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제 내가 걔 만나서 얼마나 희생한 게 많고 힘들었는지 니네 그동안 들어서 알지 봐서 알지 내가 그렇죠. 얼마나 마음에 안 들고 고생했는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다 같이 그냥 야 잘 헤어졌어 먹고 죽자 이렇게 되는 그런 반응들도 있고요. 약간 사랑이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 이별이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되게 알리고 싶어 하네요 사람이. 사람 심리가 저 진짜 그거 궁금해요. 네 어쨌든 사랑이 찾아왔을 때랑 사랑이 끝났을 때랑 어쨌든 인간이라는 존재한테 사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
중에 하나예요. 제일 그게. 좋은 순간과 제일 어. 위기의 순간이죠. 가장 흔들리는 그 지진이 나는 포인트인데 왜 사람은 이 순간의 감정을 그렇게 티를 내고 싶어 할까요? 어쨌든 그게 만약에 없더라도 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네. 누군가한테 관심,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어떤 느낌, 그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건이 났을 때는 이게 나 혼자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의 감정, 그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도 힘들 뿐더러 이별의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보다 전 이별이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의 그 지인들이나 친구나 누구한테 항상 이렇게 같이 알리게 되는, 뭐 안 알리시는 분도 혼자 이렇게 꾹꾹 삼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그렇게 교류하게 되는 그 어느 하나의 장이 열리는 게 아닌가. 공감하고 싶죠, 정말. 공감하고 싶고 또 누군가한테 들어서 또 얘기하고 싶긴 한데, 근데 이게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네. 그 당시에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이별했어,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어 해도 그게 되게 결국 나 혼자 있을 때 원점. 원점이에요. 외딴 섬 원점. 네, 다시 배 타고 나가서 그 시내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다시 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원점이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직접적으로 나와 대면하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순간적으로 그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때 사실 정말 내가 컨트롤 잘해서 정말 무슨 매뉴얼이 짜진 것처럼 극복 그럼요. 잘할 수 있으면 그 인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별이 되었을 때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뻘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제3의 누군가를 갑작스럽게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 뻘짓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여러 뻘짓 중 사람 하나죠. 중에 분명히 이제 빠져나간 사랑을 대처해서 네. 약간 이제 흔히들 하는 얘기들 있죠. 사랑은 사랑으로 네. 대처해야 된다라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나마 이별 후에 다른 사람 만나면 다행이죠. 환승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거의 뭐 취미생활처럼 늘 환승 연애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카드는 누가 충전해 주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네. 약간 골드 클래스. 한도 없는 버스 카드네요. 약간 골드 클래스인데 그 블랙 카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사고 싶네요. 감사하고요.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꼭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어디서 구하는지 알고 싶으신 건가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근데 감자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뭐 연애를 환승을 하는 거든 직후에 바로 다른 누군가를 뭐 그냥 이 지금 상황이 싫어서 탈피하기 위해 만나는 게 정말 뻘짓이라고 생각하세요? 뻘짓 절대 아니고요. 네. 그냥 이것도 하나의 어떤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원래 그 가득 차있던 그 충만한 감정이 완전체가 되었던, 내가 영화의 두 주인공처럼 그 사람 주인공, 나 주인공에서 하나의 그 풍성한 어떤 기류가 서로에게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다시 그 기류를 그냥 채우고 싶은 건데 이게 되게 그 방법이 누군가를 되게 알고 나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과정이 아니라 다 건너뛰고 빨리 그냥 채우고만 싶은 거예요. 그렇죠. 빨리 그 상태로 내가 그렇게 충만하게 사랑받았던 그 순간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허전함이 너무너무 그 가슴에 뚫린 구멍으로 자꾸 그 바람이 들숨날숨 들어갔다 하는 게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냉장고에 식재료가 비었다고 다급하게 MSG 가득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정말 비유가 어쩜 저런 식의 비유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그래도 맛깔난 비유네요. 그렇죠. 네, 확실하고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찾는 어떤 그 대상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당장에 나의 이 모자란 부분을 누가 채워야 돼요. 왜냐면 내가 너무 지금 떨어지고 있고 힘들기 때문에 난 주인공인데 갑자기 그냥 엑스트라 되고 갑자기 단역 배우 되고 단역 배우도 아니에요. 그냥 저기서 조명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해지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클럽을 간다거나 친구분들 또 수소문하게 되죠. 너 혹시 주변에 나 이런 상황인데 없니?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요. 소개팅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 뭐 친한 뭐 예쁜 동생들 아니면 뭐 괜찮은 오빠들 어떻게 만나서 같이 놀 수 있는 상황 안 되니? 그리고 요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개팅 어플을 다운받아요.
청취자분들 중에 그 써보신 분들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플을 뒤져서 아무리 뒤져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이 다 나의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시도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람이 뭔가 채워져 있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게 비었을 때 네네. 사실 그 빈 시간을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왜 다이어트도 처음에 1주, 2주, 3주 정말 극한으로 힘들고 그렇죠. 그 시기가 지나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째는 점점 안정이 돼서 내가 충분히 이렇게 해나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렇죠. 초반에 그 몸이 적응하는 그 몇 주, 뭐 한두 달을 사람이 못 견딜 만큼 미쳐 도는 그런 그 괴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 시기에 정말 뭐 다 같이 개망난이 되는 거죠. 근데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의지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내가 받고 그게 내 삶을 되게 움직여요. 그리고 환경도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내가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졌을 경우에 네. 갑자기 사라졌을 경우에 내가 의지해서 돌아갔던 그 삶 자체가 이게 무너진 거잖아요. 흐름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좀 멀쩡한 정신으로 흐름이 깨졌네. 그럼 다른 흐름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네. 그 이성을 똑같이 이성으로 채우시려는 분들은 네네. 계속 끊임없이 보험을 들어놨다가 헤어지면 바로 만나고 뭐 아까 환승을 얘기했던 하고 그 환승 얘기하는 거죠. 블랙카드. 네. 아니면 뭐 늘 이렇게 보험인 이성들을 주변에 포진시켜뒀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조금씩 만났다가 헤어지면은 딱 그렇게 만나시는 약간 야비한 행태의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그게 그렇죠. 아니었을 경우에가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죠. 헤어지고 나면은 맞아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내 알바 아니라고 버려놨던 친구들을 그렇게 친구가 피곤할 정도로 하루 종일 연락하고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니네 집 앞으로 그렇죠. 간다고 하고 주말에 술 먹자고 하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고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별하면 네.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진정한 짜스피스가 되는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또 양인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게 남자분들 중에 여자분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네.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항상 그 남자분들이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연락이 자주 온대요. 남자친구 애들이.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뭐해? 밥 한번 먹자 뭐 이러면서 연락이 되게 자주 오다가 어느 순간 얘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SNS 이렇게 들어보면 여자친구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단순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아무 연애를 안 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성 여자친구한테 연락도 되게 자주 하고 막 하다가 여자친구가 딱 생겼을 때는 관심은 오로지 내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쏟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약간 그렇게 남녀 간의 어떤 베이스를 두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 네네. 이상 이 존재가 필요가 없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이제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서로 그런 게 이제 양해가 돼요. 이성 친구라는 게 사실 연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해받을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조금 확실히 그렇죠.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암묵적으로 그 약속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연인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성 친구와는 둘이 만나는 것도 정말 사심이 없는 관계여도 그렇죠. 둘이 만나는 것도 조금 내 입장에선 사실 아쉽지만 어쨌든 내 연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조금은 자제를 하고 똑같이 뭐 술을 마셔도 예전에는 둘이 자주 마셨지만 둘이 마시는 건 웬만하면 자제를 한다던가. 그렇죠, 그렇죠. 이별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사실 양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친구한테 의지를 많이 해가지고서 그 허전한 마음을 막 채우고 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이별하고 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괜찮아지는 시기가 있다면 이게 언제쯤 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겠지만 내 마음에서 그 마귀가 나가야지 괜찮아지죠. 그 시기는 막인가요? 그 시기는 각자 다르고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했던 연애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두 번째로 했던 연애에 네. 헤어지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힘들어했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남아서 오래 만나지도 않았지만 나쁠 거 없이 헤어졌고 그냥 제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제가 제 자신을 진짜
얻다가 갔다가 묶어놓고 어. 패고 싶을 만큼 힘들어했어요. 일을 제가. 내가 벌려놨는데. 근데 또 제 성격이 아무리 다시 생각을 해봐도 나는 이 사람 성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관계를 돌이키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한 5년을 그 사람을 어떤 스페셜한 방에다가 넣어두고 네? 저한테는 그 사람이 첫사랑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누군가가 좋아져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했었는데 그 꽤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사람이 스페셜한 그 방에 있다가 나가게 되더라고요. 방 안에 계속 있다가 저는 그래서 그때 경험을 월세를 못 낸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때 경험을 베이스로 네. 그 사이에 연애를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긴 했지만 그 스페셜한 구간에 있던 그 사람하고는 뭔가 이별 후에 제가 느끼는 그 시간이나 이런 게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로 사랑하면 무조건 엄청 시간이 긴 게 필요하고 그나마 좀 비교적으로 가볍게 누군가를 좋아했다면 그게 짧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나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게 복잡해요. 꼭 사랑이 깊고 오래 만났다고 해서 오래 힘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짧게 만났고 깊게 교류한 게 없다고 해서 별로 안 힘든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이것도 그 진짜 호르몬의 영향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나한테 강렬한 상황이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그게 끝나면 그게 이제 정반대인 상황이 오니까 그러면 그게 네. 더 오래가고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얼마나 오래 만났고 사랑했냐도 있지만 그 못 견디게 사람 눈 돌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시기가 바로 직전의 상황이 얼마나 강도가 셌냐 아니냐 그럼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서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둘이 이제 대화나 뭐 어떤 개그 코드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사소한 뭐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잘 맞았다라고 치면 이별 뒤에 왔을 때 그 되게 디테일하게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갑자기 어딘가에서 이제 굴러 나오는 양말 한 짝만 봐도 네, 굉장히 양말 한 짝만 봐도 그리고 치운다고 다 치웠는데 뭔가 이제 그 사람이 쓰던 저 물건들 하나가 이렇게 뭐 증명사진 같은 게 하나 툭 내 옛날 지갑에서 나온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뭐 차에서 뭐가 나온다거나 차에서 나온다거나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헤어지게 되면은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되는데 양님께서는 그걸 다 정리하시나요? 정리할 것만 하고 안 할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정리할 때도 약간 그런 기준이 있어요. 내가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은 건 이게 안 버려요. 이거 맞아. 네. 이것도 이별하고 나서 지금 되게 신나셨네요. 갑자기 나 지금 너무 재밌어. 할 얘기 많죠? 이게 네. 10대, 20대, 30대가 또 다른 게 뭐 10대 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한 뭐 이별을 못 겪어봐서 모르겠고 네네. 20대 때는 헤어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줬던 티셔츠 한 장, 같이 커플로 맞췄던 모든 것들을 쳐다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어서 이 관계를 끝내자고 내 입에서 나갔는데도 겁이 나서 그 옷이 들어있는 옷장 문 고리도 못 잡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그 옷장 문짝만 시꺼먼 것 같고 쳐다만 봐도 내 감정이 감당할 수 없게 요동을 치니까 그리고 뭘 버려야 될지 뭘 안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어디다 담아둔다던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버리고 이랬는데 딱 이게 20대 후반 30대쯤 되니까 저는 20대 초중반 때는 이별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물건은 그냥 싹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런 게 어딨어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일상생활에 좀 남겨놓고 밀접하게 쓰고 있었던 거는 물건은 물건일 뿐이에요. 나한테 일단 필요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양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생각이 나는데 헤어질 때 부득이하게 헤어져야 될 상황이 왔었을 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준 물건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건 진짜 이 사람하고 난 아닌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빨리 헤어져야 되겠다 해서 헤어진 사람의 물건하고 봤을 때 후자에서 얘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헤어졌을 경우에는 물건만 봐도 그냥 짜증나요. 그 물건에 대한 애정이 없고 애정이 없기 때문에 설령 나한테 정말 필요한 물건이고 내가 이걸 버리면 또 뭐 새로 사야 되고 이래도 새로 사면 되지 뭐. 애정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고가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해서 보냈고요.
아 그건 그래. 네, 해야죠. 고가 같은 경우에는 뭐 택배를 해서 보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헌옷수거함이나 기타 등등에 많이 뿌리고 버리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좀 아프게 헤어진 상황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볼 때마다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아 맞아요.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생각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것까지 생각나냐면 이거 샀어. 그러니까 언제 배송될 거야 라는 디테일한 그 과정들까지 전부 다 생각나요. 아 맞아요. 그런 것들의 목소리나 그런 문자나 이런 장면이 그걸 딱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에서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보이니까. 그런데도 그 버리는 과정이 한 번에 그런 것들은 버릴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모아서. 희한하게 가장 힘든 걸 가장 버릴 수가 없어요. 네,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물건이 되게 뭐랄까 그거 보기만 해도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버리면 그냥 내 기억에 지워질 것 같은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버려야 되는 건 사실 맞죠. 맞고 만약에 안 버렸다가 뭐 이것저것 쌓아놨는데 그 쌓아놓은 거를 다음에 연애하는 사람이 내 집에 왔는데 오빠 이거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이 편지 뭐야? 이 사진 뭐야? 이 일기는 뭐야? 이 부분은 왜 그래? 라고 경험담인가요? 물어봤을 때요. 만약에 물어봤을 때 그 상황에서 쿨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다 지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할 수 가슴은 있지만 벌써 그 여자친구분은 이 집에서 5만 가지 짓거리를 다 했구나.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양쪽 상황을 다 겪어봤어요. 만나는 남자친구 차에 음흠. 뒷좌석을 갈 일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뒷좌석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꽂혀 있길래 양쪽에 봤는데 커플 담요가 누가 봐도 혹시 뭐 하트가 그려져 있고 이런가요? 그건 아니었는데 파란색 핑크색인가요? 파란색 빨간색으로 네, 누가 봐도 커플이군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끄는 차 브랜드 로고가 박힌 거였지만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양쪽에 하나씩. 굳이 혼자 그걸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네. 거기서 줬다고 한들. 에이,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래갖고 그걸 봤을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굳이 그거는 뭐. 그렇지만 내 속으로는 내 기억에 지진이 그런 지진이. 그럼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네. 아주 디테일한 거라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평상시에 내 남자친구가 이런 스타일의 옷은 입지 않는데 집에 갔는데 이상한 맨투맨 같은 게 있어요. 이상한 바지도 있고 막 이래요. 평상시에 안 입는 옷들이 막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잘 입지는 않았어요. 오빠 언제 샀어? 그거 뭐 친구가 선물해 줬으라고 할 거예요. 선물은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그런 거 잘 못 버려요. 특히나 옷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 버려요. 실용주의라서. 네, 실용주의라. 왜냐면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만 안 입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 내 옆에 그 상대가 없는데 뭐 어때? 아니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 각자 입고 길 가다 만나면 정말 재밌겠어요. 여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 입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있어요.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뭐 제 생일이라거나 아니면 네네. 그냥 지나가다 너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샀어라고 해서 그냥 저에만 관련된 제 스타일의 옷을 선물 받은 거는 헤어지고 나서 절대 안 버려요. 옷은 옷일 뿐이지. 그렇죠. 그냥 입어요. 근데 뭔가 둘이 관련돼 있는 사연이 있는 물건이잖아요. 같이 사연이 있는 물건이거나 둘이 같이 맞췄던 물건은 저는 20대 때는 그거를 막 벌벌벌 떨면서 못 버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강단이 생기더라고요. 헤어진 날 집에 오자마자 고민할 시간을 안 주고 신발 벗자마자 챙겨서 갖다 버려요. 그렇게 해서 빨리 사라져야지. 아예. 어차피 언젠가는 버릴 물건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제일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휴대폰에 주고받은 메시지 창 자체를 없애고 즐겨찾기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빼고 그 다음에 사진이 동기화가 되잖아요. 그게 네. 사진을 다 지우고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가 진짜 눈물이 많이 나요. 양님 같은 경우에 거의 사진을 파파라치처럼 찍으시는데 그냥 그렇죠. 바로 홈 누르고 열고 차카차카차카 이게 네.
거의 제가 봤을 때 1초 안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쌓여있는 데이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 그냥 한 번에 지우는데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지난 연애를 딱 떠올려 보면은 네. 그랬었어요. 사진을 찍은 것들을 저는 평소에 사진을 워낙 많이 찍기 때문에 거기다 혹시나 사진이 어떻게 될까봐 5만 대 저장을 해놔요. 제2에 제3에 제4에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저장을 해놓으시나요? 압축 파일로 외장하드에 넣어놓고 본체에다가 폴더로 넣어놓고 엔드라이브 이런 데다가 넣어놓고 아 정말 여러분들 방송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말 짜스피스 내성 발톱이라는 말 아실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디테일하거든요. 네. 근데 네네네. 그게 만날 때나 좋지 헤어질 때는 그런 제 자신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다 묶어놓고 패고 싶어요. 왜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 추억을 어쨌든 추억이잖아요. 네.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에 그 안에 예전 연애의 사진 속 안에 젊은 나를 봤어요. 그 안에 머리도 이렇게 길러서 되게 곱상하게 생겼더라고요. 모르셨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얜 누구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뭘 했냐면 이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 상대가 어쨌든 안타깝게 헤어지긴 했지만 그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있어요. 나의 네. 모습들도 이렇게 좀 기억이 좋게 이렇게 많아요. 또 네. 많아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연애에 있어서 뭐 이거를 깨끗하게 처리는 못했고 어느 정도 좀 괜찮아 보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그때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안 좋게 헤어지고 했던 사람의 물건은 다 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 좋게 헤어진 사람의 물건은 버렸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좀 안타깝게 서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헤어지게 된 이별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보면은 또 그때로 담담하게 돌아가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나와 또 그 곱상한 나와 얘기도 하면서 그때로 좀 돌아가면서 옛날 추억도 좀 생각나고 해서 그거는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 사진이 그 사람과의 관계된 일이긴 하지만 나예요. 네, 나의 그 시간이에요. 아, 그럼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온전히 담겨있는 사진이라 버리기가 힘든데 20대 때는 사진을 지우기 전에 한 장 한 장 보고 또 봐요. 곱씹고 또 곱씹고 울고 또 울고 아주 쌩 난리를 쳐요. 혼자 그걸 갖고 못 버려갖고 2달, 3달을 내가 헤어지자고 말한 게 과연 잘한 걸까까지 가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하고 보다가 이제 그거를 숨긴 파일로 바꿨다가 폴더는 지웠는데 메일로 나한테 보내놨다 별짓거리를 다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지워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건하고 똑같이 이별한 날 집에 와서 이별을 말하고 집에 오는 길에 핸드폰에 모든 걸 일단 바로 다 지우고 집에 와서 물건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앉아서 하는 게 폴더 정리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도 많이 냉정해졌구나 싶은 게 너무 진절머리 나는 사람은 그럴 것도 없이 그냥 폴더 자체 날려버려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보낸 시간 중에 그 사람이 사진 찍는 실력이 쏠쏠해서 내 예쁜 사진이 내가 좀 많다. 많이 예쁘게 기록돼 있는. 그러면은 눈 똑바로 뜨고 나 예쁘게 나온 사진을 골라서 따로 폴더에 빼놓고 같이 찍었는데 내가 예쁘게 나온 건 잘라서 내 얼굴 있는 부분만 보관을 따로 하죠. 맞습니다. 사진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여러분 그 네이버에 엔드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처음에 그 엔드라이브가 나왔을 때 자동으로 동기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으면 와이파이가 터지거나 이러는 부분에 가면 새로 찍은 사진이 그냥 엔드라이브에 올라가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사진들을 모아놔서 따로 엔드라이브에 또 올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별을 하고 나서 올렸던 내 사진들을 다 지웠는데 네. 동기화된 사진이 엔드라이브 들어가면 또 뜨고 또 지우고 또 들어가면 또 뜨고 몇 번씩 계속 떠요. 그러니까 지워도 뜨고 그러니까 이게 저장이 여러 군데 엔드라이브에 돼 있는 거예요. 네. 와이파이 존에 가서 뭐 저장된 거 있고 내가 PC로 연결하면 또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 진짜 최악이다. 헤어지고 나서 그 엔드라이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라도 네. 한편으로는 볼 수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나는 너를 다 지웠는데 무심결에 이렇게 갑자기 보여지는 이게 그래도 너를 한 번 더 기억하고 보라는 거구나 네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다 지우긴 지웠어요. 다 지웠는데 맞아요. 한 번씩 그렇게 문득문득 나한테 보여지는 대상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약간 엔드라이브가 저한테
어떤 하나의 깨우침을 약간 줬던 계기가 있었네요. 이게 요런 것들 말고 정말 말 그대로 뻘짓하는 경우들 있지 않나요? 아, 굉장히 헤어지고 많죠. 나면 이제 약간 객기 같은 거 생겨갖고 네, 맞아요. 그런 분들 많지 않나요? 헤어진 분한테 술 먹고 만취해서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음성 메시지 남기고 양희님께서 이렇게 술 얘기를 꺼내시니까 네. 제가 또 술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네 얘기 해라라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 네. 그럼 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런 것보다 어쨌든 약간 헤어지고 좀 슬플 때나 집에 혼자 있거나 약간 이랬을 때 그 이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네. 나를 각성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코올이죠. 증류수예요. 그것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사실 기분 좋을 때는 사실 더 극대화 시켜주고요. 기분 안 좋을 때는 말 그대로 그 하수구에 걸린 머리카락처럼 나를 더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네. 그때 딱 어떤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할 말을 못하고 헤어졌을 때 있습니다. 아, 나 너무 뭔지 알겠어. 내가 그래도 헤어질 때 시원하게 이 얘기라도 할 걸. 그니까. 예? 얘기해보세요. 발언권 좀 이따 드릴게요. 얘기하세요. 네, 차라리 이 얘기라도 할 걸. 너무 그 술 먹었는데 갑자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또 생각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연락을 해서 따박따박 따질까라도 생각은 했는데 네. 사실 그러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끝난 거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제 할 말을 못했을 경우가 있고 그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진짜 궁금하게 목소리만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다 필요 없고 생사가 궁금한 거예요. 생사가. 그러니까 전화해서 그 들리는 음성의 목소리를 몇 년 동안 계속 들었잖아요. 그거를 수화기 너머로 한 번만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술을 취해서 전화번호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번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어떤 걸 느꼈냐면 다행이다. 맞아. 정말 진짜 다행이다. 근데 저한테 되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건 차라리 이렇게 용기 내서 연락 한번 해보는 건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번호가 바뀐 게 번호가 없어진 게 정말 다행이라도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는 당연히 모르니까 번호를 모르니까 이제 전화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약간 이별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술을 먹으면서 그 공백을 채우면서 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어떤 좋든 싫든 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에피소드가 생기죠. 양님도 근데 아까 헤어질 때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그게 이제 그런 경우예요. 똑같이 지지고 볶고 하다 헤어져도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이제 애정이 없고 이 관계를 못 하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곤 하지만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헤어질 때가 되면 악감정 같은 게 없는 그냥 그런 헤어짐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좋아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헤어지지만 좋은 연애로 기억을 해야지라고 생각되는 연애가 있고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갖고 특별히 또 싸우다 헤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굳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내가 억했던 거 다 쏟아지고 헤어지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자고 할 때는 만나서 깔끔하게 헤어지자. 우린 아닌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나.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에서는 너희 새끼부터 시작해갖고 네가 나한테 이랬었고 그랬으니까 이 상황이 온 거고 그때 네가 그랬었고 참 머릿속에 그려지는 여러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저한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버려라는 말을 하면 욱해서 올라오는 거를 아니야 량이야 참아 릴렉스 착하지라고 하지만 속에서 정말 138가지의 말들이 떠오르면서 욕도 같이 떠오를 때도 있고요. 그렇게 헤어지면 나는 성인으로서 유치한 짓거리 하지 말자. 다 부질없다. 헤어지는 거 깔끔하게 좋게 헤어지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자려고만 누우면 그 사람한테 못한 억한 말들이 생각나서 누워서 견디다 결국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죠. 다 풀어내는 거죠. 네. 사실 헤어짐에 왔을 때 그동안에 쌓였던 거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장황하게 후련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헤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두 사람이에요. 네. 나는 이 시간에서 의자에서 일어나면 이제 다른 인생이 바뀌어요. 네. 그때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홀가분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얘기하고 나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돌아서면 이제 다른 인생이 생기고 그 후폭풍과 파장이 뭐가 올지 아는 이 상황에서 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얘기를 다 한다. 이게 네. 되게 어렵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내가 이 헤어짐을 말하지만 이 음. 사람이 만약에 좀 바뀐다면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볼 의향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네네. 그러면 그 얘기를 쏟아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들어서 저 사람이 고친다고 해봤자 앞으로 나랑 관계 맺을 거 아니고 해봤자 저 사람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피곤한 말들만 오가고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게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나의 순간 속 시원함을 위해서 그렇게 쏟아내는 거 나중에는 되려 후회하는 짓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억한 얘기들은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미루지 말고 했어야 되는 얘기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미루지 말고 했으면 헤어지는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헤어질 때 저런 부분 하나가 마음에 안 들고 이 부분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사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반복됐을 때 이제 계속 살이 붙듯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 감정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는 게 맞구나라는 확정을 짓는 순간은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어필을 하면은 좋기는 한데 그게 뭐 쉽진 않죠. 이별하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죠. 정말 소름 끼치고요. 약간 이별을 할 때 네. 사실 지금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공간에서의 오는 내가 받았던 느낌, 잊지 못하는 느낌 같은 거 있어요. 그 이별하는 그 순간에 어떤 날씨가 기억나든지 그 순간에 흘렀던 어떤 음악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느낌이 하는 그 이별 순간이 한두 가지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혹시 양희님은 뭐 혹시 그 내 몸이 기억한다고 하는 혹시 뭐 이별의 순간 느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토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속이 울렁거리나요? 저는 진짜 토할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이런 거네요. 오빠 잠깐 헤어진 말 좀 이따 나 토 좀 하고 올게. 약간 이런. 그게 제가 감정이 정말 그렇게까지 깊지도 않았고 네네. 뭐 그냥 뭐 진짜 안 좋은 연애여서 질렸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연애였지만 내 감정이 그렇게 깊지 않았고 이러면 마음이 불편하고 슬프지 토할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하고 뭐 자초지종이 어땠던 내 감정이 그냥 너무 컸던 사람하고 헤어지게 될 때는 정말 토할 것 같아서 진짜 헛구역질이 올라와요. 저는 너무 막 머리에 피도 안 통하는 기분이고. 양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 몸이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제 마음이 벌써 정리가 돼서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상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상대가 이제 찾아오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얘기가 길어져서 집에 늦었을 때 차에 태워서 이제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네. 기어에 손을 제가 올리고 있는데 그 위에 손을 살포시 올렸을 때 그분의 따뜻한 손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따뜻한 손 느낌이 있으면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벌써 헤어짐을 준비를 했고 확정이 돼 있는 나의 마음이 이 손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 따뜻한 손을 계속 느끼고 있다 보면 이게 되게 기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맞아요. 맞아요. 내가 왜 이 사람도 힘들게 하고 나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까? 네. 그래서 이별의 순간에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이 좀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뭐 여러 이별의 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 이별의 순간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안타깝게 좀 마무리가 되고 내 마음은 정리됐지만 상대가 정리 안 됐을 때 약간 조금 더 서로 아직 조금 남아있는 그 감정이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가 확실히 좀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헤어지고 나서 되려 홀가분해져서 그렇죠. 되려 그 연애 말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더 활기차져서 내가 더 그냥 새 삶을 살기에 엔돌핀이 도는 경우도 차라리 있고 잘 됐다 이런 거죠. 아니면 한동안 정말 그냥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시기에 이제 간단하게 가볍게 얘기하자면 정말 뜯어 말리고 싶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네. 꼭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뭐가 있나요?
카톡 프로필 사진하고 카톡 대화하면 진짜 우울하고 다 티나는 걸로 손바로 오그라드는 멘트로 바꾸시다거나 아, 그렇죠. SNS에 뭐 이런저런 글 이상한 거 뭐 올리신다거나 사실 그것도 그 헤어진 연인이 좀 봤으면 하는 느낌이 조금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정말 특히 술 먹고 진상 피우는 거, 술 먹고 전화해갖고 저는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맨정신에. 아, 그렇죠. 저는 술 안 먹고 연락하면 진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이 힘든 게 어느 정도 사그라들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락을 받아줘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싶으면 끊어내는데 네. 받아줍니까? 되게 케이스에 따라서요. 케이스에 따라서. 근데 술을 먹고 연락을 하면 전 스팸 등록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예 전화조차 안 오게. 이렇게 연락을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제 앞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되게 그래도 관대하시네요. 그거는 정말 케이스예요. 그 사람이 너무 준비가 안 됐고 내가 저 사람한테 악감정이 없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보여서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단칼에 끊어내는 게 되려 더 좋은 관계도 있지만 그렇죠. 내 의사는 확고하게 전달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어떤 유예기간 같은 게 필요한 케이스에는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별을 만약에 상대방한테 통보할 때요. 네. 내가 이별을 통보할 때 있잖아요. 네. 통보할 때 그래도 상대방이 준비할 마음의 준비를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칼에 끊는 게 좋을까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요. 약간 이별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조금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이건 이별이다. 네. 그리고 내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 네.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을 배려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벌써 내가 정리가 벌써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칼에 끝나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길게 뭐 이별을 던져서 우리 뭐 일주일 뒤에 이별할 거야.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긴 하니까 대부분 그냥 단칼에 이별이 끝나는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이별을 하는 게 서로한테 어떻게 좀 데미지가 네. 좀 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좀 좋겠네요. 그런 방법은 그러면 우리 다음에 에피소드로 다른 어떤 화에서 이별의 데미지가 덜 오는 방법으로 네, 그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네. 오늘 방송은 너무 제가 지금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니요, 시간 다 돼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요쯤에서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 지금 또 살짝 토할 것 같아요. 이게 말만 했는데도 네, 알겠습니다.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좀 그게 바로 힘들어요.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이별했을 때 몸에 나타나는 반응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게 파생돼서 뭐 네. 여러 가지 심리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죠? 밥맛도 없고요. 이게 근데 헤어지고 죽는 줄 알았다가도 멀쩡히 회복돼서 지난 과거들을 떠올려 보면 이제 회복된 지금에야 가능한 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웃기고 재밌는 기억들도 많아요. 헤어짐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겪어도 적응 안 되는 게 바로 사랑이 끝나는 그런 지점이고 나이 먹으면서 내려놓는 방법은 조금씩 터득을 하지만 많이 사랑했고 함께한 시간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아프고 견디기 힘들고 뻘짓하게 되는 거는 언제가 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별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죠. 네. 찾아왔을 때 몸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이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들으시면서 참 몸서리치게 힘들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로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네. 사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사람을 또 만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셔야 될 건 똑같은 사람 또 만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시죠.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별을 조금 더 괜찮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이별 없이 네. 좋게 네. 사랑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나 앞으로 시작되는 사랑에는 이별이라는 사랑의 끝이라는 단어가 다시는 없길 간절히 바라면서 네, 맞습니다. 방송을 마칠게요. 모두 오래오래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